애니메이션의 역사 속에는 단순히 강한 것을 넘어 존재만으로 화면을 장악하는 괴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등장하는 순간 공기의 흐름을 바꾸고 시청자들에게 본능적인 공포를 선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절대자는 저주의 왕이라 불리는 사나이입니다. 이타도리 유지의 몸을 빌려 현세에 강림한 양면 스쿠나의 첫 마디는 잔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활을 알리며 인간들을 찬탈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주력은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스쿠나는 자비라는 단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순수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선악 구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새로운 공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쿠나와는 또 다른 의미로 세상의 정점에 선자가 여기 있습니다. 황금빛 갑옷을 입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에서 걸어나온 영웅왕 길가메쉬입니다. 그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를 천한 잡종으로 규정하며 압도적인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의 뒤로 펼쳐지는 게이트 오브 바빌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화였습니다. 전설적인 보구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광경은 적들에게 절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길가메쉬의 강력함은 단순한 무력이 아닌 세상의 모든 보물을 소유했다는 부유함에서 기인합니다. 그는 상대를 죽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오만함을 보여줍니다. 스쿠나가 광기 어린 포식자라면 길가메쉬는 냉혹한 지배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 두 존재의 등장은 해당 작품의 무게감을 순식간에 끌어올렸습니다. 주인공들은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스쿠나의 손가락 하나가 가져오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길가메쉬의 괴리검 애아가 열리는 순간 세계의 법칙 자체가 비명을 지릅니다. 이들은 악역이라는 범주를 넘어 하나의 자연재해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왜 시청자들은 이토록 잔인하고 오만한 빌런들에게 매료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와 힘을 그들이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은 기묘한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하지만 이들의 강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에는 힘의 크기만큼이나 잔혹한 지능을 가진 악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쿠나가 파괴를 즐긴다면 다음에 등장할 자들은 고통을 설계합니다. 빌런들의 서열은 이제 겨우 첫 번째 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재편하려는 이들의 의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심연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진정한 악은 눈에 보이는 파괴 그 너머에 숨어 있습니다. 영웅왕이 남긴 황금빛 잔상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기다리는 자들은 단순한 강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을 이용하고 세상을 자신의 실험실로 생각하는 천재들입니다. 스쿠나의 손톱보다 날카로운 그들의 지략이 주인공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공포는 이제 형태를 바꾸어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절대적인 힘의 시대가 가고 잔혹한 지배의 시대가 열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압도적인 존재들의 다음 행보를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지옥의 문은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새로운 재앙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린 그 소리는 정말 웃음소리였을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쿠나의 뒤에서 서서히 몸을 일으킵니다. 스쿠나의 뒤에서 일어난 그림자는 공포의 전조처럼 불길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단순한 적이 아닌 인간의 근원적 공포를 형상화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악역은 화려한 기술보다 상대의 영혼을 먼저 굴복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지능과 힘을 동시에 겸비한 잔혹한 천재들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주인공이 필사적으로 쌓아올린 모든 전략은 악당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뿐입니다. 아이젠 소스케의 등장은 소울 소사이어티의 근간을 뒤흔든 최대의 배신이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감춰진 칼날은 가장 신뢰받던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주인공 이치고의 만해조차 아이젠의 손가락 하나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영합의 차이는 시청자들에게 신적인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악역이 천재적일 때 주인공이 느끼는 좌절감은 배가 됩니다. 키메라 엔트의 왕 메르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태계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탄생을 방해하는 동족조차 망설임 없이 처단했습니다. 메르엠의 공포는 단순히 무력이 아닌 진화하는 지능에서 나옵니다. 네테로 회장과의 대결에서 보여준 그의 적응력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강함의 끝에서 인간의 감정을 배워가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더 큰 긴장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인류 전체에게 멸종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으로 마주할 빌런은 순수한 파괴의 의지를 가진 프리저입니다. 그는 나메크 성의 평화를 단숨에 지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주 제왕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그는 자비 없는 학살을 즐깁니다. 손오공의 동료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해도 프리저에게는 단순한 유희일 뿐입니다. 변신을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의 전투력은 절망의 수치였습니다. 진정한 천재형 빌런은 물리적 타격보다 정신적 붕괴를 노립니다. 그리피스의 야망은 동료들의 시체 위에 세워진 거대한 성과 같습니다. 일식의 순간에 벌어진 그의 선택은 판타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자가 가장 추악한 배신을 저지르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빌런의 행보는 스토리에 깊은 상흔을 남기며 팬들에게 각인됩니다. 마도카 마기카의 큐베는 감정이 없는 공리주의적 빌런의 정점입니다. 그의 귀여운 외형은 소녀들을 파멸로 이끄는 잔혹한 계약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주의 역학적 평형을 위해 영혼을 착취하는 논리는 반박하기 힘든 공포입니다. 빌런은 때로 구원자의 탈을 쓰고 나타나 희망을 갉아먹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의 킹 브래들리는 노련한 전사의 압도감을 보여줍니다. 안대를 벗는 순간 드러나는 최강의 눈은 적의 모든 움직임을 읽어냅니다. 탱크를 상대로 칼 한 자루로 돌진하는 그의 모습은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분노의 감정조차 차갑게 식어버린 그는 완벽한 살인기계에 가깝습니다. 천재적인 빌런들은 항상 관객의 예상을 뛰어넘는 한 수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 자체를 비틉니다. 이제 희망의 빛은 서서히 꺼져가고 어둠의 농도는 짙어집니다. 주인공 일행이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는 순간 더 큰 그림자가 들여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 뒤에 숨겨진 진정한 흑막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공기가 진동하며 성벽 한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나타난 것은 전설로만 내려오던 그 우치하의 문장입니다. 수천 명의 닌자 연합군이 단 한 명의 남자를 보고 뒷걸음질 칩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뜨자 붉게 빛나는 사륜안이 전장을 훑어봅니다. 마침내 강림한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모두의 심장을 멈추게 할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도 춤추고 싶은 거냐? 라는 말과 함께 그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마다라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전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희박해집니다. 수천 명의 닌자 연합군이 그 단 한 명을 막기 위해 무기를 고쳐줍니다. 마다라는 화려한 인술조차 쓰지 않고 오직 채술만으로 적진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전장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거대한 운석을 소환하는 신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뒤덮은 두 번째 운석은 모든 저항의 의지를 꺾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소울 소사이어티의 평화를 깨뜨린 희대의 반역자에게 집중해봅시다. 아이젠 소스케는 자신의 안경을 벗으며 숨겨왔던 야망을 차갑게 드러냅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로 주인공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멈춰 세우는 굴욕을 선사합니다. 그의 힘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각마저 지배하는 완전 최면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그는 하늘에 서겠다는 선언과 함께 신의 영역으로 승천합니다. 이런 빌런들의 등장은 단순히 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계관의 법칙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인공이 넘어야 할 벽을 넘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신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악역들에게 매료되는 이유는 그들의 확고한 신념과 압도적인 카리스마 때문입니다. 악의 평범함을 넘어선 이 전설적인 존재들은 작품의 깊이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마다라의 이름은 닌자 세계의 공포 그 자체로 기억됩니다. 아이젠이 남긴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팬들 사이에서 최고의 반전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악의 정점들을 되짚어보며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려 합니다. 진정한 악역은 단순히 파괴를 일삼는 자가 아니라 주인공을 성장시키는 가장 가혹한 스승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주인공의 승리에 더 큰 환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하죠. 이것으로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악역들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칩니다. 전설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전율은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빌런은 누구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전설적인 순간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욱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다라의 투지는 이제 전설의 한 페이지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아이젠의 지략은 끝없는 심연 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우리는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이야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악력들의 강림은 곧 우리 영웅들의 서사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종소리였습니다. 그들의 잔인함 속에 숨겨진 고독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이젠의 오만함 속에 감춰진 진실에 대한 갈망도 확인했습니다. 이 장대한 연대기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된 지금 우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설적인 악역들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압도적인 경외감을 말이죠. 안녕히 계십시오.